안녕하세요, 디츠 구독자 여러분, 댄서 두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락킹팀 펑키 스트릿 프린즈와 락앤롤 크루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펑키 스트릿 프린즈는 2008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남성 3인조 팀이고, 락앤롤 크루는 2006년 여성 3인조로 시작했다가 2015년에 대인원 단위로 바뀐 팀으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TV를 통해서 양앤양 하나, 그 당시에 이제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가수들의 춤을 봤고, 그리고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거는 힙합이라는 만화책을 보면서 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락킹을 하기 전에는 그냥 조금씩 방송 안무도 해보고, 뭐 힙합도 해보고, 뭐 발레도 배워본 적 있고, 그 다음에 현대무용도 입시 차원에서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좀 진지하게 배웠던 장르는 재즈락이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돼서 발전된 춤, 탭댄스 좀 꽤 긴 기간 동안 배웠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스트리트 댄스 장르들이나 코레오그래피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반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청소년 때 방황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방황을 할 바에야 네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매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라고 하셨고, 중3 때 춤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래도 환영을 해주셨죠. 사실 길게 왔던 거는 더 나이가 어렸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에 연연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남과 나를 많이 비교했을 때, 그때 슬럼프를 좀 심하게 알았던 기억이 있고, 매번 그걸 극복해내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연습으로 극복해내는 때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걸 배우면서 극복을 해낼 때도 있고, 아니면 좀 휴식을 가지면서 극복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춤과 전혀 다른 분야의 예술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극복을 해낼 때도 있습니다. 코미디언이나 영화 배우들을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아요. 일단 제 몸에 문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 짐 캐리 마스크에서도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고, 뭐 동양 배우 중에서는 주성치라는 배우도 되게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또 하나는 1950년대에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뮤지컬 영화인데 거기에 출연했던 도널드 오코너라는 배우이자 댄서가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단 2015년에 힙합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대회 자체의 목적이 있진 않았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방문할 의도가 있었거든요. 저와 지금 락앤롤 크루의 파운더인 3명, 퍼스트 레이디, 릴스타, 영그린, 이렇게 총 4명이 항상 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재밌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쇼를 만들려면은 영감을 많이 얻어야 되겠다. 근데 라스베가스의 큰 규모의 쇼들, 뭐 이를테면 태양의 서커스 같은 쇼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러 가자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문행이라는 친구가 그 시즌쯤에 샌디에고에서 힙합 인터내셔널이라는 큰 대회가 있으니까 한번 참가를 해보세요 라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죠. 하루의 연습은 사실 낮 시간을 이용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업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연습을 주로 했습니다. 네, 힙합 인터내셔널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총 소요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도 퍼포먼스 준비가 한 6개월이 되었고, 주에서 한 2, 3회 정도를 새벽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어떠한 후원 없이 가야 됐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생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간으로 소요를 했었죠. 50개국 3,500명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연습 공간을 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무래도 스케줄링된 시간 안에 다 하지 못하면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외 주차장, 아니면 뭐 필롯 이런 곳에서 계속 연습을 진행했던 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고, 그리고 저희가 디덕션을 많이 당했어요. 디덕션이라 하면 감점인데, 이게 아무래도 댄스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대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분화된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퍼포먼스를 시작하고 끝낼 때 전 인원이 다 있어야 한다. 그리고 3가지 이상의 스트리트 댄스 장르를 퍼포먼스에 녹여야 된다. 혹은 모자나 본인들이 쓰고 있는 오브제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첫 출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디덕션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퍼포먼스를 다듬고 끝내는 좀 더 그 규정에 걸맞는 좋은 퍼포먼스로 우승까지 하게 됐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두 개 춤 다 1년 정도 배웠어요. 거의 동시에 시작해서. 아크로바틱도 탭댄스도 지금 저희 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고, 아크로바틱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쇼 혹은 메가크루 단위의 쇼에서 사람들에게 와우 모멘트를 선사하기 위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몸 쓰는 방법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탭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래식한 무브먼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탭댄스라서 배우게 됐던 거고, 댄스를 배우면서 이 리듬감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무참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뜨거운 가슴을 잠재울 수 없어서 뭔가라도 배워야겠다, 안 되겠다, 내가 다음에 진짜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면 진짜 보여줄 게 많은 댄서로 성장을 하자 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였죠. 사실 저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 계기였어요.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그 대학교에서 교내 행사를 학생들끼리 작게 열었거든요. 근데 진짜 행사라고 하기도 좀 뭐해요. 그냥 새벽 연습 중에 세션을 같이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MC도 니 쓰면 좋겠다, 니가 봐라. 그 당시에 워낙 많이 까불고 친구들 재밌게 해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제가 맡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일이 좀 커졌죠. 그걸 본 그 당시에 이제 뭐 교수님들, 강사님들이 본인들이 여는 또 작고 큰 대회에 저를 섭외해 주셨고, 그게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사전에 보고 바로 떠오른 두 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호진, 왁시. 네. 이 두 명 같은 경우에는 뭐 춤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경이롭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댄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진 같은 경우에는 팝핑이라는 장르로 이 씬에 들어온 댄서지만 지금은 사실 장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말 다양한 움직임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섭렵하는 댄서이기 때문에 진짜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왁시 같은 경우에도 왁킹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왁킹을 베이스로 정말 다양한 공간감과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춤에 녹이는 댄서거든요. 배틀, 뭐 쇼케이스, 영상 콘텐츠 뭐 할 것 없이 정말 종횡무진 본인의 그 엄청난 피지컬적인 그 극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댄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댄서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서라도 참여하고 싶었던 행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주의 라인업, 두 번째는 후 이즈 더 베스트, 세 번째는 락스테디 파티. 이게 아무래도 큰 행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는 행사이다 보니 저에게 MC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해주시는 행사들이에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규모가 있고 재미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꼭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는 상황에 왔어요. 다 너무 제가 가슴이 뛰는 행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참여를 못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어떤 아쉬움이 몰려오는 행사들이었죠. 자, 이거는 제가 즐겨 쓰는 보터햇이라고 하는데요. 뭐 밀짚 모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원래는 되게 단단하게 잘 유지가 됐었는데 워낙 쓰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되게 말랑말랑하게 됐어요. 2015년에 샀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아까 말씀하셨던 댄싱 라인 딱 떨어지고 나서 이듬해인데, 그때 뭔가 개인적인 솔로 쇼를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클래식한 영화들이나 뮤지컬이나
무브먼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입고 있는 착장들도 따라하게 되었고, 그 비디오들에 나오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가 이 보터 햇이었거든요. 제1회 생활예술 페스티벌을 들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비전문가와 함께 무대를 만드는 취지로 시작한 행사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생활예술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어떤 분야의 예술을 선망하고 있다면 그분들을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과 함께 특정 무대를 꾸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락앤롤 크루가 스트릿 댄스 분야의 멘토로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스트릿 댄스 분야는 처음에 우리와는 달리 한 101명 정도의 지원자가 몰렸고, 그 중에서는 2012년생 어린 친구부터 1965년생 임금 피크를 맞은 어르신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함께 8주 동안 춤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된 행사. 근데 단순히 퍼포먼스를 알려드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춤추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이 스트릿 댄스 저변에 깔려있는 컨버세이션,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행복을 나누는 이 감정들에 대해서 터치를 해드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정말 다행인 건 9월 17일과 10월 3일 두 번의 공연이 끝난 지금에도 이분들이 스스로 워크숍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작고 큰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가서 응원해주고 또 참여해주고, 그리고 스트릿 댄스 필드에 있는 행사들의 구경도 오시고 또 실제로 수업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춤을 본인들의 일상에 녹이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계기를 마련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고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희가 넘치는 해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원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댄서로서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 아빠가 된 해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크죠. 저는 공연 분야의 스트릿 댄스가 또 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올해에 한 1시간 정도 분량의 댄스컬을 저희 팀이 직접 만들어서 공연을 2회 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2대이나 팀 배틀에서는 수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개인 배틀에서 수상을 했던 게 딱 10년 전이더라고요. 2012년이었는데 올해에 10년 만에 또 개인전 우승도 하게 되고, 또 싱가포르에서 워크숍과 심사도 초청받아서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스트리맨 파이터도 코멘터리와 동시에 콘서트 MC도 참여하게 되고, 진짜 바쁘게 보내면서 동시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해였다. 조금 더 명료하게 저만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어른이 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바심을 계속 갖고 있어요. 뭔가 더 완벽한 만족을 얻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인데, 아직까지 좀 결과에 대한 집착을 갖거나 아니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싶은 마음들이 저를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제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든 가리지 않고 춤이 있는 곳에서 제가 호흡할 수 있다면 뭐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거, 그게 바람입니다. 나와 반대되는 인격. 네. 그러니까 사람들 MBTI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ISTJ거든요. 그래서 두락하면 생각하는 보통의 이미지는 그 MC 보는 현장에서의 모습. 되게 하이프를 사람들을 올려주고 재밌는 말을 되게 많이 던지고 뭔가 그런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락킹 할 때의 모습도 뭐 때로는 진지한 면도 있지만 되게 에너제틱하고 장난기 많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리다 보니까 두락의 이미지는 좀 더 밝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낯가림도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정상현에게 두락은 정반대되는 인격체다. 기가 빨린다기보다는 더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오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혼자 그냥 생각을 정리하고. 근데 그걸 다행히도 저와 같이 사는 와이프가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뭔가 그런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 이렇게 놔두는 편이죠. 사실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가식으로 영광스럽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너무 대단한 댄서분들과 아티스트분들을 이제까지 담아 오셨던데 사실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내가 저길 가도 되나? 왜냐면 저는 막 이렇게 뭔가 트렌디하고 뭔가 빛나는 자리랑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의상 같은 거 정할 때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이거는 TMI이긴 한데 막 쇼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TMI 하나 더 드리자면 제가 산 옷은 다 떼져버렸어요. 죄송해요. 작가님이 그거보다는 좀 밝은 걸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원래 있던 옷이에요. 디칠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댄서 두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